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1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또한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오늘 내용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시간이 1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이제 신문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 일정 이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단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곧장 특검 사무실이 있는 검찰청사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이곳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법정 지상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후 특검팀이 이제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오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제 특검 측에서는 특검보와 부장검사들이 참여해서 이 판사를 설득할 PPT를 통해 혐의별로 번갈아가면서 이제 구속 필요 사유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누가 참여할지 이제 특검팀 측으로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직접 조사를 했거나 이제 대면 조사를 지휘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나 또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출석을 하고요. 저번 공수처 구속영장 신문 때도 직접 본인이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재구속기로에 놓인 만큼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수통 출신인 이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이 화면으로 보시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을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온 뒤에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보안 상태는 평소보다 무척 강화된 상태이고 법원 곳곳에 경력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당시에 아무래도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던 만큼 법원이 평소보다 더욱더 보안과 안전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 이렇게 현재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특검 측이 법원 신문에서 이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이제 이 관련돼서 공방의 이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중요 쟁점들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 특검팀으로서는 이 체포영장,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또 네. 직접 조사해서 혐의를 새롭게 다졌던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앞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양측이 하나하나씩 모두 부딪히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실 이 범죄의 어떤 상당성 부분은 구속영장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적 고려 요건인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운데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인 걸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좀 낮다는 점에서 예. 특검팀으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할애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검찰 조사 초기 진술과 달리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좀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좀 바꿨던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김정은 전 차장 같은 이런 진술 변화를 좀 증거인멸 시도나 이런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특검팀은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법령에 따른 조처다. 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 역시 긴급성을 고려한 거다 이러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앞차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따졌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예.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특검팀의 구속 수사 시도의 부당성에 맞서서 반박 증거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성을 특검팀은 강조할 것 같고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다만 앞서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인물
인물들 중에는 추가 구속이 많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앞서 주요 내란 가담자들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서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들을 줄줄이 1심 법정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추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 중인 군사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해서 6개월 더 신병 확보를 하게 된 건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특히 김용현이나 여인영,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입증에 있어서 주요 인물들로서 말을 맞추거나 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심사에서도 이제 주요 내란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현재 불구속 상태인 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앞전 사례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이 앞전 사례는 참고만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이제 관심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참 관심이 네.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특검 수사도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 수사와 관련된 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재판을 또 앞두고 재판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구속영장 신문에 따른 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다 뭐 많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특검팀으로서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1회 10일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고요. 일단 영장이 적시된 혐의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바로 본류인 이 외환죄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외환 혐의 입증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나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 현재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진술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이고요. 역시 또 내란 재판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초반부터 이 속도전을 보이던 특검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검찰 특수본에서 해왔던 이런 수사들 또 공수처에서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서 자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빠르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기각이 된다면 이 외환 혐의 같은 향후 수사들을 좀 더 주력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정리하자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특검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수사 초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고 아무래도 지금 수사가 동력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동력이 더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 동력이 잠시 주춤할 수 있느냐 이 갈림길에 놓였다. 이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방송으로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 자택 앞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내란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오는데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자택에서 법원까지 이동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네. 이제 잠시 뒤인 1시 50분에서 2시 정도 전후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경찰 병력들이 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저희 취재진이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약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수십 명들이 좀 몰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들도 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면 시작이 되는데 네. 오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좀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장시간 이어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는 경기 이왕의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청산의 유치감이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합니다. 예. 특히 이곳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52일 동안 한 곳이기도 하죠. 일단 신문이 끝나면 아마 중앙지법에서 늦게 끝난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경호 차량이 아닌 일반 후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장 발부 여부는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잠시 뒤에 자택에서 나와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다음에 포토라인에 지나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 연합뉴스TV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혹시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도 바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문 과정과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